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우도인 건축 박병창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인사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안에 대한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안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또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비대위에서 제시한 안이 다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조합원님들한테 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자리에 섰고요. 그럼 지난번 그 비대위에서 안을 잡아서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비대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어려운 쪽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 4년 동안 계속 그 청담 상륙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사업 시행인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거치면서 부딪혔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검토했었던 내용들이 중복했던 내용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파트 주동수를 줄이면 단지 쾌적성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9동으로 제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이 줄어들면 당연히 아파트가 쾌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이 실현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앞쪽에 있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준수가 되지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동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저 부분은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시 한강변 관리계획에서 앞에 맨 첫 동은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하게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35층으로 2014년도에 접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한강변 가이드라인이 발표도 안 됐을 당시였어요. 언론적으로만 발표가 돼 있었고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사실은 한강변 관리계획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15층으로 맞춰서 오라고. 이건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저희가 접수한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절차적인 것이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일 조건계획 시 실현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세대수가 138세대 정도가 감소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030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미준수 15층 이하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 자체 진행이 어렵습니다. 서울시하고 사전협의해서 이 부분이 접수가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보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동을 계획할 경우에는 연속된 5세대 이내 규정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동을 5조합 미만으로 이하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6세대 6구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심의 기준에 부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동입니다. 맨 앞동 두 동은 지금 보시면은 6구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조합으로 줄여야만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적용 불가도 저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시 심의에서 우수 디자인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삭제 비율을 30%를 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안으로 저희가 서울시 우수 디자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방감이 떨어진 안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면적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금방 설명드렸던 2013년 2월 18일에 대의원회의에서 저희가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3월 달에 심의 접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동이 앞쪽에 보시면 두 동이 3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강변 관리 계획이 언론적으로만 발표가 됐고 실제적으로는 수립이 안 됐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동으로 진행을 하려고 35층으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다시 하라, 관리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기다렸다가 하든지 아니면 15층으로 낮춰서 다시 접수를 해라,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 건축 심의를 15층을 낮춘 안으로 지금 현재 사업시에 인가를 받았던 거와 비슷한 안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그 빨갛게 칠한 부분 보시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 15층 이하를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층 이상으로 한 단지가 없습니다.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적인 병풍형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하라, 이렇게 V자형의 그런 한강변의 경관을 스카이라인을 조절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보면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주동별 연속 5세대 이내로 계획하되 위원회가 주동별 연속 5세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 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60제곱미터라는 거는 24평, 좀 작은 평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구조합 이상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넘어가는 동은 좀 커지기 때문에 주동의 전체적인 길이가 비어지기 때문에 이걸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지만 담당자들이 접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지키라고 다시 또 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심의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다음 사항은 한강 조망에 최대한 제공하여 대부분 조합원들이 한강 조망에 관한 행복지수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예, 저희도 이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획도 하여튼 50, 60, 70가지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안을 좀 도출을 한 거 부분이고요. 지금 정확히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대에서 제시한 거는 한강조망 시뮬레이션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앞에 보시면은 신동아 아파트하고 일부 그 자이 아파트가 지금 일부 앞쪽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구 중심 위치에 비대에서 제시한 두 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강조망이 일부 조망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된 사항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이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가 가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다음은 판상형 세대 비율을 최대화하여 거주의 편의 만족도와 프리미엄이 상승됩니다. 물론 한 5년, 10년 전에는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타워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판상형보다는 획일적인 판상형보다는 주동 형태를 다양한 타워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주거성을 좀 향상시켜야 된다고 해서 타워형 아파트는 마통풍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판상형으로 많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 그 앞쪽에 그 탑상형 구간, 배치 구간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탑상형 구간을 배치하라고 권장사항으로 아파트 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 그 배치안도 탑상형으로 4개 동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탑상형 구간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판상형 세대 비율, 세대 수축 수 각종 기준, 미준수에 따른 무의미한 판상형 세대 확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구조합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적률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청담 도곡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입니다. 2005년에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상가,
주구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파트 단지와 상가 모두 시너지를 올리게 됩니다. 어느 분들은 찬성할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아파트와 상가 쪽 부분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금 청담 3위 부곡지구는 저희 단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쪽에 청담 자이아파트, 예전에 이제 한양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신동아파트와 저희 청담 3위가 아파트 3개 단지를 묶어서 주구 중심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주구 중심, 현재 지금 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구 중심으로 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하나은행 쪽 앞쪽으로 분해서 가능하다. 물론 우리 아파트 상가 같으면, 우리 아파트만 필요한 상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담 도곡 아파트 지구는 그렇게 3개 단지가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주구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중심 부분에 주구 중심이 위치해야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주구 중심을 현재 위치해서 확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합니다. 조합설립과 정비구역 변경, 각종 심의, 사업시행 변경, 관리처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한 3, 4년이 더 소요돼서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전화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희 청담 상가가 일반 상가는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250%가 아닌 400%까지 지금 시장 재건축을 통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제 진행하고 강남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이런 상가들이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모든 상가들이 전체 아파트에 진행하는 부분을 진행을 조금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기준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높이는 한강변 관리 기준을 준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 50에 공공재 15% 원칙으로 되어 있고, 중심시설 용지는 정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강변 접근성 강화, 가로변 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일부 가능하다고는 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의 시행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일부 아파트 지구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2014년도에 비로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약 한 1년에 걸쳐서 전체 서울시 아파트 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정을 반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 상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 재건축으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담 삼익시장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 위치 현황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청담 시장 상가가 있고요. 위쪽에 제일시장, 정동상가시장, 신사시장, 그리고 밑에 삼성 쪽에 새마을시장, 이렇게 시장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으로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합해서 아파트와 상가가 통합 개발 시에 어떠한 아파트와 상가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시면은 아파트는 장점이 애석하게도 전혀 없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청담역에 가까운 입지 조건과 아파트와 통합 개발 시 도로에 접하는 상가 길이가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로서의 조건은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장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점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이런 인허가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가 조합원이 추가로 조합원 수의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 요구 시 아파트 조합원이 저층 세대로 분할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세대수로 정해져 있는데 상가 조합원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분들이 나도 아파트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권이 일반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부 저층까지도 아파트나 다른 조합원님들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가는 1인 소유로 구분듣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가 100%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 구역 지정 후 상가 구분듣기는 불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분 쪽이 구분듣기 하더라도 분양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장은 소형주택을 삭제할 수 있다. 당연히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실제 300%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하고 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안은 임대주택을 일부 주고 300%로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안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시행인가 활성인가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저희 현재는 300%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55% 저희가 임대를 주지 않으면 지금 25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5%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지상 연면적이 약 한 7,000평 정도가 감소를 하게 돼서 일반 분양 면적은 여기에 반 정도가 임대주택을 뺀 일반 분양이 3,500평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미설치로 일반 분양 세대가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동선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부분은 뭐 큰 내용은 아니고 현재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변경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합리적인 동선계획 체제를 수립해서 일부 비대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출입에 대한 소음 및 공해를 개선하면서 단지 출입과 넓어짐으로 인한 단지 전체의 품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그림 같은 배치 계획과 차량 동선을 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앞쪽에 6부 세대를 넣음으로써 그리고 35층을 다 찾음으로써 다른 동들을 없애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개방적인 공간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 배제가 된다고 하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그런 안은 성립될 수가 없는 안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30층 이상 동세대당 엘리베이터를 증설하여 이동 적재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사업시행 인가보다도 7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30층 이상은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2대씩 가는 그런 안을 지난 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30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개소를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30층 이상은 한 호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9번째는 세대당 주차자 수를 개선합니다. 세대당 2대 확보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주차대 수를 확보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조합원님들도 주차대 수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적정한 주차대 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대 수를 많이 넣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많이 타야 되고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강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수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제 재 안전성 검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굳이 3층, 4층까지 타서 이 부분을 뭐 2대를 확충하고 할 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 3층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실제로 현재 세대당 1.8대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청담 다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보다는 좀 일찍 준공이 됐지만 1.27대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최근에 관리처분 계획이 집수된 홍실 아파트도 세대당 1.64대입니다. 그리고 반포 쪽에서도 거의 1.6대, 1.7대 그 이상 많이 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가.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그 단지들을 분석을 해서 세대당 1.8대의 가장 효율적인 주차 대수를 적용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중 주차라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실제로 주차장을 타다 보면은 그 아파트 피트 부분이라든가 조금 죽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이중 주차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중 주차는 실제로 공사비랑 똑같이 들 때 주차를 하나 더 넣어서 그 부분을 조합원님들이 주차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중 주차 계획을 제안을 해서 실제로 그 이중 주차까지 포함할 때는 세대당 1.14대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차 대수는 지금 현재 안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전용 면적을 최대 확보하여 거주의 질을 높입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 부분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전용 면적에 대한 전용률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도 전용률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파트는 전용률이 좀 낮은 이유는 전동이 필로티 세대입니다. 전동이 필로티 세대고 그 필로티에 또 각 그 호텔형 출입구 로비형으로 해서 많은 공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유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용률이 일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 전용률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윤택한 그런 많은 공간들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한 20년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12도 접수해서 다시 반려를 했고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으면서 약 한 20년 동안 조합이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으면서 이제 조합은 영실공이 착공 단계로 가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합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부듯 명확한 막대한 조합 손실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 위치 변경과 한강변 35층 계획이 사실은 희박한 계획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저는 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정책이 사실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가 사실은 그 한강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35층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강변은 부득이하게 15층밖에 못 짓는 그런 단지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2년, 3년 끌어서 다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또 재건축 규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침을 무시하고 세대수를 감소시켜서 동간 이격거리 확보라는 불확실성 가능성을 제시하여 조합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계획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인허가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 관리처분 총회 전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획기적인 안을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포지구라든가 보시면은 획기적으로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롯데건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다시 또 이 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를 하려고 특화업체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다시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스카이 라운지나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믿어주시고 지금 안이 최종 결정안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이제 없어지면서 좀 더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설계 변경안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스카이 라운지나 요즘 아파트 트렌드에 맞는 강남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디자인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